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K-팝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공략한 문화 마케팅으로 은행에 딱딱한 이미지를 지우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정통 SUV의 강점을 살린 전기차 토레스 EVX를 출시했습니다. 널찍한 공간감에 자율주행 기능으로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세 번째 사전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3기 신도시에 짓는 뉴홈 물량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장성 보험 분야를 강화합니다.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 마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중은행권이 K-팝 스타 가수를 내세운 콘서트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층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건데요. 수십만 명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앞으로 콘서트 대전이 새 경쟁 창구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초록불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6일과 17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야외무대에서 열린 하나 플레이리스트 콘서트 현장. 걸그룹 아이브부터 싸이까지 화려한 K-팝 출연진들의 모습에 콘서트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땀을 흘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보면 콘서트 열기가 뜨거웠던 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콘서트 티켓 응모 이벤트에는 약 50만 명이 넘는 손님들이 몰렸다는 하나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2만 명을 초청해 모모콘을 개최했습니다. 모모콘 자리에서는 우리금융 브랜드 엠베서더인 아이유와 함께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도 처음으로 힙합 아티스트들이 출연한 입크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들 콘서트는 같은 날 열리면서 치열한 은행권 콘서트 대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같이 화려한 라인업을 내세워 콘서트 개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MZ세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딱딱한 은행권의 이미지를 벗어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당 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식인 문화 마케팅을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문화 마케팅은 손님 참여를 통해 은행의 인지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특히 콘서트는 미래 고객층인 MZ세대 손님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통일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MZ 고객 유인책으로 콘서트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전기차 SUV 모델인 토레스 EVX를 출시했습니다. 이 토레스 플랫폼을 활용해 강인함은 유지하면서 EV 감성을 더해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적용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차량이 전방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자 위험 신호를 보내고 회피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옆에서 들어오는 차를 인식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차량의 주변 상황을 전, 후, 측방 4개의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360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차량을 제어한 겁니다. KG 모빌리티가 오늘 온라인 리얼리티 론칭쇼를 열고 토레스 EVX를 출시했습니다. 전기차의 기본 특징은 살리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될 안전성과 개성 있는 디자인은 물론 SUV와 EV의 매력을 모두 갖춘 모빌리티를 만들고
토레스 EVX는 토레스의 플랫폼을 활용해 구조적 강인함에 EV 감성을 더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과 오프로드 콘셉트를 결합한 중형급 전기 SUV입니다. 외관은 과감한 직선과 곡선을 통해 대담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했고, 실내엔 슬림앤와이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토레스 EVX는 73.4kWh 용량의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433km의 주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고 출력 207마력, 최대 토크는 34.6kg 포스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내연기관의 토레스보다 최고 출력은 약 22%, 최대 토크는 21% 상승한 겁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번 토레스 EVX를 앞세워 침체된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3번째 사전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2지구, 인천 계양,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에 짓는 뉴홈 물량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서울 마곡, 하남 교산, 구리갈매 역세권 등에서 뉴홈의 3번째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엔 처음으로 선택형이 공개됐는데 구리갈매 역세권, 군포 대암이, 남양주 진접에서 총 918호가 대상입니다. 뉴홈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중에 각자 소득 수준과 경제 요건을 고려해 청약할 수 있는데 이 중 선택형은 6년 동안 의무로 거주한 뒤 매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2억에서 4억 원대,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에서 5억 원대입니다. 선택형의 경우 전용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료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측정됐습니다. 입지는 전반적으로 역과 가까이에 위치했는 등 교통망이 좋아 실거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마곡의 경우 이번 사전 청약 중 유일한 서울인데다 토지 임대부형으로 공급돼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토지 임대부형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택을 되팔 때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값 아파트로 공급이 되는 만큼 실수요자들 많은 수요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청약을 넣으려면 자산 상한은 부동산 공시가격 합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곡을 분양받으려면 디딤돌 대출 기준 약 7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시중에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전 청약이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자산 요건과 소득 수준에 발이 묶여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만이 저렴한 값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 청약이 진행되는 곳들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면에서 자산을 둘러싼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1월 2일 서울 마곡부터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생명이 최근 보장성 보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시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실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CSM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는 건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은 올해 3월 새 건강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6월과 9월에도 연이어 새 상품을 내놨는데 연내 한 번 더 새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문 삼성생명 사장이 최근 런던 투자 설명회에서 앞으로 2-3년 내에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상위 3번째 진입을 목표로 두고 경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현재 손해보험사 위주로 재편된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주도권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보장성 보험 시장은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가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이같이 보장성 보험 판매에 힘쏟는 데는 무엇보다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영향이 큽니다. 올해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 계약 마진 CSM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떠올랐는데 특히 보장성 상품의 경우 CSM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IFRS 17 도입으로 확실히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팔았을 때 단기적으로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 위한 노력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 GTNF 2023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이튿날인 오늘 킹슬리 위튼 BAT 최고 성장 전략 책임자는 기조연설에서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담배 분야 세계 최대 포럼 중 하나인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 2023이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재개된 첫 포럼으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여의도 콘레드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담배 및 니코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기조연설자로 나선 킹슬리 위튼 BAT 그룹 최고 전략성장 책임자는 대변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2030년을 위한 규제 솔루션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For tobacco harm reduction to work, we need a level playing field of smarter regulation, better enforcement, a consistent and compelling science foundation, and the collective desire to help shape a sustainable future together for consumers. 킹슬리 위튼은 이어 담배 위해 저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높아져야 소비자들이 연초보다 덜 위해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외부 규제 당국 및 정책 기반자들과 힘을 합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담배와 같은 위해성 저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규제 역시 집행돼야 한다며 판매 기업의 규정 준수와 규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GTNF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담배와 니코틴 분야 국제 행사로 GTNF 2023에서는 대화가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주제로 각국의 금연 정책에 대한 성과와 위해 저감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성과가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약국 곳곳에는 품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던 콜데원 키즈펜 시럽의 생산이 다시 가능해진 만큼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 감기약 생산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감기약 내용액이 파이프를 타고 포장재 안으로 투입됩니다. 내용물이 담긴 감기약이 한 줄로 정렬돼 포장 단계로 이동합니다. 대원제약 진천 공장에서 감기약 제품이 생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완공한 진천 공장은 42톤의 내용액제를 동시에 제조할 수 있으며 스틱형 파우치 제품의 경우 시간당 3만 6천 포, 하루에 약 286만 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6개 라인으로 구성된 진천 공장은 콜데원 키즈펜 시럽을 포함해 코데원 포르테, 콜데원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생산합니다. 가을철 본격적인 환절기 질환을 대비해 6개 전 라인에서 감기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으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던 콜데원 키즈펜 시럽 생산이 재개되면서 반품 박스로 가득했던 창고는 출고를 앞둔 제품들로 쌓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적한 사항은 성상에 그 분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중앙연구소에서는 성상을 개선하는 쪽으로 증가를 했고요. 아마 점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탁액의 분산 이런 것들이 아마 기술적으로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자동화를 통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료 투입 단계부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정확한 양의 원료가 자동 투입되며 포장 단계에서도 로봇이 일정 제품이 쌓이면 박스를 창고로 운반합니다. 대원제약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의약품 생산 시설을 진천 공장 주변 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며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혼다 코리아가 8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인 4세대 올뉴 파일럿을 내놨습니다. 정숙한 주행감과 넉넉한 공간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혼다의 8인승 SUV인 4세대 올뉴 파일럿. 서울역에서 출발해 인천 강화도까지 왕복 110km를 주행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4세대 올뉴 파일럿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주행 시 세심하고 정숙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가지 주행 모드를 활용해 다양한 목적에 따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페달에서 발을 떼고도 설정한 속도로 정속 주행이 가능해 장시간 운전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8인승 SUV답게 넉넉한 내부 공간을 갖췄습니다. 전장은 이전 모델에 비해 85mm 길어진 5090mm, 전폭은 1995mm, 전고는 1805mm입니다. 2열 시트의 가운데 좌석을 분리해 트렁크에 마련된 공간에 수납이 가능해 자유롭게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감에 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2열과 3열 시트는 간편하게 버튼 조작만으로 자동 폴딩이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트렁크에서는 짐을 옮길 때 키를 소지한 채 버튼을 누르면 사람 위치를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반면 공조 장치는 터치식이 아닌 수동식 물리 버튼으로 구성돼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혼다 코리아는 올뉴 파일럿에 이어 올뉴 CR-V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올해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가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와 환경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제1세션 하나의 지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정책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기후 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적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라든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기금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녹색 기후기금이 만들어졌고요. 이 본부가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운영 예산 약 428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기금을 낼 의미는 없는 나라가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1억 달러를 기여를 했고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이어졌던 1차 재원 보충 시에 다시 2억 달러를 추가로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 달러를 공유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유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녹색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재정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강화해주는 이른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기금 기여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액수를 공유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GCF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GCF에 대한 기금을 선진국들이 많이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발표에서 녹색 기술 개발을 한국이 좀 주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1%로 매우 낮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입니다. SMR은 주요 구성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어서 원전 사고에서 가장 흔한
파이프 균열 후 방사능 오염물질을 함유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을 추진 중인 최신형 SMR은 170메가와트 규모로 최근 건설된 신고리 4호기의 1400메가와트가 비교하면 거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원자력이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수차 보급이 세계 1위인 점을 강조하면서 수경제 선도를 위해 생산과 활용 전 주기에 걸쳐서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 위한 글로벌 협업에 앞장서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가 기술이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조금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이 기후 위기를 좀 막기 위해서 바다 위에 탈탄소화를 좀 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녹색 해운 항로란 선박을 운항하거나 항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에 모든 선박류의 황 함유량 상한을 기존 3.5%에서 0.5%로 줄이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세계 주선업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대신에 친환경 선박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탄올 선박의 대세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선박 건조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 선박은 기존 선박에 비해서 황산이라든가 질산을 80에서 거의 99% 저감을 해주고요. 또 해양에 많이 누출된다고 해도 해양 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계는 이런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윤 대통령은 바다 위의 탄소 중립, 즉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를 하는 열쇠는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금, 또 이제 녹색 에너지 기술, 그리고 바다 위 탈탄소화까지 이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좀 들어봤는데 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좀 탄소 포집 저장 운용에 관한 좀 이야기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을 넷째로 기술로 선정을 했고요. 관련 기술과 제품의 40%를 유럽연합 영내에서 조달을 하고 또 보조금 지원안들을 늘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탄소 포집 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대기업의 직접 포집 설비는 투자비의 60%를 세액 공제해 주는 등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에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미국 대비 기술력이 한 80% 수준에 기술 격차는 5년 정도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 외에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좀 강조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협의한 후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500억 원으로 알려진 B&K 경남은행의 횡령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B&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작동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교촌그룹의 송종화 부회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송 부회장은 앞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시험 전면에 걸쳐 디지털화에 나섰습니다.
검체 분석과 보관, 데이터 분석 등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